간단합니다. 우리도 마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듯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 두 가지를 준비해 두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성기창 원세사입니다. 이제 연말쯤이 되면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이미 원산지 확인서를 계속 발급해왔던 업체라면 좀 기계적으로 날짜를 고쳐서 명판 증인 찍고 이제 협력업체, 거래업체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발송하겠지만요. 하지만 이 원산지 확인서가 어떤 것인지, 어떨 때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확인서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생산한 물품을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이 물건이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이 되는 기준을 충족을 해서 이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에서 수출할 때는 FTA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 원산지 확인서는 사실 내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아닌 국내에 납품했을 때 FTA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증명하는 서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우리가 납품하는 납품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납품한 우리가 생산한 혹은 우리가 납품하는 자재가 그 수출자 입장에서는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건데요. 그 원재료가 만약에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다면 그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 수출업체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원재료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많이 수취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죠. 결국엔 수출업체가 그 거래업체들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쉽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원산지 확인서를 정말 날짜만 변경하고 그냥 문서 양식에 맞게 그대로 명판 증인만 날인하고 발급해서 주어도 괜찮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한 원재료가 수출업체가 생산하는 이제 완제품에 얼마만큼의 중요한지 혹은 핵심적인 원재료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납품한 원재료가 한국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의해서 수출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안 해줘도 한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발급해준 이 서류 때문에 수출업체의 생산 제품이 한국산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발급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우리도 마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듯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 두 가지를 준비해 두시는 거죠. 그게 BOM 그리고 제조공정도라는 겁니다. 제조공정도는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조 과정이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하는 원재료가 어떻게 투입되는지 공장의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만 몇 장 촬영해 두시면 제조공정도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BO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한 납품한 제품 자체에 또 투입되는 원재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원재료가 어떤 원재료인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해 두는 것이 BOM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 BOM과 제조공정도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납품하는 제품 자체가 FTA에서 정하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는지 한국산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이라는 작업을 거치시고 결국에는 정말로 FTA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게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번 하시고 그 이후에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BOM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BOM이 우리 제품이 FTA에서 원하는 한국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사에게 연락하셔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했는데 우리가 원산지 확인서를 그대로 발급해도 되는지 혹은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한지 여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두시면 그 이후에는 제조공정이나 투입되는 원재료가 쉽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날짜를 바꿔서 그 다음에 추가되는 원산지 확인서를 재발급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념과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으니 한 번쯤 찾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잘 모르겠다,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혹은 플랜B 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고 도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